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확인 눌러. 예, 눌러, 사랑합니다. 눌러. 우리 구리빌딩의 김재복 여사님 제일 먼저 이렇게 뜰을 해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리센터 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비도 많이 오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엄청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바쁜 업무를 또 접어놓고 오늘 이렇게 교육으로 만나게 됐어요. 기왕에 1시간 투자하시는 거 집중하고 막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 일찍 접속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시작 시간을 좀 앞당겨서 시작하고요. 끝내는 시간도 좀 앞당겨서 끝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칭찬 10계명 및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객 서비스를 먼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이 넘쳐야 건강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면, 크게 기뻐하면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몸의 면역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경순 여사님이 손을 드셨는데, 남양주 이경순 여사님, 어쩐 일로 손을 드셨나요? 네, 그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예, 예. 잘 안 들리시나 본데? 네,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워하는 만큼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이 강화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기쁜 일 생겨도 그냥 우리 그런 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즐거워하는 만큼 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 기분이 좋아져야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고요. 몸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그리고요, 몸의 면역이 높아져 가지고요. 면역이 강화되면은 웬만한 바이러스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암 환자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면은 전혀 웃지를 못하고 그냥 아유,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무슨 암 환자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 그러고 인상 찡그리고 힘들어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웃음 치료 전문가가 가서 그 암 환자들을 팍껏 웃기고 나면은요, 그 암 환자가 그냥 실컷 웃고 나면은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 진통제 안 맞아도 되겠는데, 이 기뻐하는 만큼 몸의 면역이 강화되면 그렇게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요. 면역체가 생겨서 웬만한 바이러스 다 물리치고 통증도 물리칠 수 있게끔 몸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거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잘 웃고요. 배꼽을 잡고 막 굴러가면서 웃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거고요. 대개 이제 노인네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을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럼 이제 서서히 몸이 더 빨리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황종호 반장님 잘 접속이 됐습니다. 음소거하고 여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고객 감동 서비스 이 영상을 같이 보고요.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게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게 고객을 감동시키는지, 얼마나 미소와 친절, 정성 들어간 서비스, 이거를 이제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 여직원이 여기 이제 처음으로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요. 그냥 한 달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배치를 헬스장에, 이 호텔 헬스장에 흘린 땀 닦아주는, 이렇게 의자에 땀 흘린 거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를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그렇게 고객한테 안내하는 멘트까지 다 그냥 암기를 하고 그냥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이제 그 헬스장에서 서비스 땀 닦고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고 하다가 여기 이 호텔에 그 상무님을, 창업자 회장님의 따님, 거기 이제 상무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연히 이제 할만하냐 이걸 물었더니 이제 예, 지금 뭐 힘들지만 이제 처음이라서 어렵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내를 해봐라.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그냥 막힘없이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된 이런 이제 열정을 보이니까 미소와 친절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걸 딱 한눈에 알아보고 이제 바로 헬스장에 두지 말고 로비로다가 올려서 정직원들 하는 역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눈에 열정적인 사람을 딱 알아보고 이제 스카웃에 발탁을 해가지고요. 그 로비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로비에서도 이제 고객 서비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했는지, 아니, 그 스위트룸에 특별한 손님이, VIP 손님이 딱 그, 이거 내 방에 서비스한 그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더니 이제 그 여성분이 그 이제 딱 마주쳐가지고요. 이렇게, 당신 혹시 나를 아냐? 그래서 딱 물으니까 이제 이 순간에 딱 이 손님 이름 보고 이제 얼굴 보고 확인해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젊었을 때 오페라 가수로 세계적인 그런 가수로 활약했던 거를 딱 알아보고요. 이 모닝콜 서비스를 아침에 딱 이렇게 벨이 울리면은 이분의 노래가, 오페라 가수가 한창 때 젊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쫙 울려 퍼지게끔 입력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 정성을 기울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와가지고서는 혹시 당신이 나를 아느냐 물었더니 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그 오페라 가수라는 거를 알아보고 그 인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훌륭한 가수가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완전히 고객이 감동을 했어요. 이 순간에 이제 딱 포옹을 하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죠.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여러 군데 호텔에 가서 잠을 잤지만은 모닝콜로 내 노래로다가 나를 깨워주는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으로 이런 엄청난 서비스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연세 드셔서 지금은 오페라 가수 활동을 한 밖에 안 하지만 이 오페라 무대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내가 옛날에 그 프리마돈나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너무 고맙다. 응? 나를 이제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래된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이러면서 그 이분, 이렇게 이제 이 호텔에 나를 담당했던 이 여직원이 최고의 친절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리고 그 호텔 이제 경영진한테도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해서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최고의 서비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요. 고객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 감동 서비스는 이렇게 미소, 환하게 웃는 얼굴 미소와 그다음에 그 친절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이 기뻐할 만한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서비스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고객 감동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정말 우리 건물에서 또 이렇게 갑질하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 갑질하는 고객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한번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고객이 갑질도 보통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구두 밑에 스카치 테이프가 들어붙었으면 자기 손으로 띄야지. 그거 너들이 미리 안 치워서 여기 구두에 붙었다고. 와서 자기 발만 내밀고서는 네 손으로 와서 띄워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갑질의 대장인데, 참 이런 상황이 오면은 참 난감해요. 이게 참 고객 서비스 어디까지 해야 이게 참 잘하는 건지 난감한데, 일단 가서 이제 손으로다가 구두에 붙은 이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줬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또 자기 마시던 커피 잔을, 이거를 이제 이것도 치워달라고 이제 하면서 내밀었는데, 커피 잔을 건네주려면은 받는 사람이 완전히 받은 다음에 놔야 되는데, 아니 받으러 가는데 그냥 놔버려 가지고서는 바닥에 떨어져서 커피가 이제 쏟아지고, 그래 발에 스타킹에도 묻고 이제 구두에도 묻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완전히 갑질 중에 갑질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바닥에 쏟아진 거 결국은 이거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이게 미화원실에서 이게 이제 이런 여기까지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사고를 이제 쳤는데, 이 사람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봐라 그래 놓고 정작 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더럽다 그냥 확 피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가서 스타킹을 사와라. 사가지고 4층 감사팀장실로 가지고 와라. 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갑질을 아주 좀 이렇게 도에 지나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청소는 우리가 하지만, 이 스타킹 사는, 심부름 사면 이 스타킹 사는 건 본인이 하시라. 뭐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좀 과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감사팀장은 말입니다. 그 책임 한계를 딱 벗어나는데 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일은 자기가 갑질하고 자기가 일은 벌려놓고 이 갑질처럼 느껴졌다면은 이해해라. 응? 그리고 이제 뭐 그 일이 그 일이고 다 업무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 흠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얼굴은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갑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말은 했어요. 응? 아, 우리가 청소하는 업무지,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과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제 마스크 쓴 채로 얘기를 했고, 또 따뜻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서로 이제 분명히 그걸 서로 깨우치고 책임 한계를 나누고 넘어갔을 텐데, 좀 이렇게 이제 좀 기분 나쁜 듯이 그냥 도리가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이제 기분 나쁘게 서로 이렇게 들렸고,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한 상태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대고 이제 따진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 말도 부드럽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감사팀장은 지금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자기 갑질이나 자기 평소에 감사팀장으로서 그 엄청난 파워를 이렇게 이제 갑질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일단 돌아섰어요. 그래서 자, 고객 서비스, 이 갑질하는 고객한테 한계는 분명히 짙대 이렇게 이제 대화는 부드럽게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 업무 처리는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착한 여직원은 아, 이거 혹시 문제 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뭐 여기 이제 충분히 우리가 할 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을 해요. 다음은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를, 오늘은 이제 준비를요, 아예 아주 3개 파트를 골고루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 경비 분야, 미화 분야, 시설 관리 분야, 여기 아주 핵심적인 그 안전사고 유형별로 이렇게 사례를 좀 제시를 하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그 사고 유형을 같이 살펴보고요. 어떻게 제처를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비 분야에서는 이 안전사고가 이제 일단 어두운 장소 순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장소 하여튼 순찰할 때는 어디서나 늘 밝게 다니던데도 갑자기 전등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손전등을 필히 확보를 하고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장소 딱 들어섰으면은 전등이 끊어서 어둡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도 이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둡지만 여기 내가 뻔히 아는 데라고, 늘 다니는 데라고 그냥 움직이다가
거기서 걸려 넘어지면서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동할 때는 밝게 조도를 확보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거 지켜주시고요. 여기 이동 구간에 정리정돈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막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평소에 살펴보고 여기 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막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높이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안전하게 해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늘 순찰 통로가 우리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찰 통로 안에 이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소에 미리 살펴보고 대책을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 안전해야지 여기 통로가 불안정하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은 탄탄하게 안전하게 다칠 염려 없고 넘어질 염려 없도록 안전한 통로를 꼭 확보를 하고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참 여기 이제 경비 분야에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친절을 늘 강조를 하니까 우리 이제 경비실에서 너무 친절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탄탄하게 경계를 해야 될 사람도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찾는 대로 막 원하는 대로 들여보내줘서는 안 되고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그거 잘 지켜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막아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단단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경계 근무 태세를 잘 완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미화 분야에서 여사님들 청소하실 때 여기 계단을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꼭 사고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올라가면서 청소하는 게 안전에는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 작업하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지금 걸려 넘어졌거든요. 이 지저분한 장애물들 때문에. 그래서 청소할 구간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걸 먼저 큰 덩어리 제거를 다 좀 해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청소는 이렇게 편하게 이런 자리 편하고 이제 반듯한 자세로만 청소할 수가 없고 막 구부리기도 하고 막 불편한 자세로도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다치지 않도록 미리 스트레칭을 미리 열심히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한옥 반장님처럼 늘 이렇게 이제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여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몸 상태를 좋게 하고 유연하게 해야만 안 다치는 거죠. 그리고 작업 자세도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자세로 하는 걸 하되 이게 이제 올바른 자세로다가 못하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그때 근골격계 질환이 올 수 있어요. 담이 절리고 막 허리 삐끗하고 뭐 발목 뭐 삐끗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근골격계 질환은 이 근육과 뼈가 이렇게 삐끗하고 다치고 부러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과 유연한 몸가짐을 늘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시설관리 분야의 안전사고를 보면은 대개 이제 대표적인 사고가 이렇게 이제 사다리에서 올라가 작업하다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대형으로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공간에서 오래도록 작업할 때는 아주 탄탄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아주 가벼운 작업할 때만 이제 이동식 사다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동식 사다리에서 사고가 자꾸 나니까 특히 이런 작업할 때는 안전모, 안전화, 이렇게 이제 안전대, 이런 개인 안전 보호구를 필히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 이 아웃트리거 분명히 설치를 해서 넘어진 방지 조치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요, 이 안전대 고리를 안전한 데다가 이렇게 거리를 체결을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는 게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조자가 사다리를 좀 작업주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2인 1조를 필히 해야 되는데 이 2인 1조 작업할 때 이렇게 이제 밑에서 보조해 준 사람이 잠깐 자리 비우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그냥 못 기다리고 그냥 올라가면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보조자가 사다리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밑에서 잡아주고 필요한 거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받아주고 그런데 이때에도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쓰셔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늘 이렇게 이제 우리 얘기할 때마다
우리 청별 빌딩의 우리 곽일규 소장님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좀 누구 품앗이를 좀 해가지고 필히 꼭 이렇게 한 사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을 확보를 하고 여기 이제 대처를 해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저기 곽일교 소장님이 지금 여기 또 안 계시네. 아까 들어왔었는데 안 보이시는데 2인 1조 작업 필히 지켜주시는 거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해야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안전사고 사례 참고해서 안전을 꼭 지켜나가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우리 또 필히 알고 우리도 이걸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안전수칙. 첫 번째,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 되는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문이 막 이렇게 열릴 적에 그냥 막 밀고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문짝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엄청 위험해요. 그 엘리베이터 문짝은 허공입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출입문에 절대 기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크게 움직이면은 엘리베이터가 불안정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엘리베이터에 탑승 정원이 있을 거고요. 그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절대로 탑승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힘들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요, 정전이 됐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출입문 강제로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는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안전조치 후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려고 막 서둘러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정전이 된다든지 화재가 여기 그 정전돼서 꼼짝 못하면은 그냥 불타면은 그 꼼짝 못하고 갇혀서 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 났을 때, 화재 발생했을 때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정말 편리한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안전불감증 퇴치와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안전불감증이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줍니다. 여기 안전사고 사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안전불감증 아주 대표적인 사례 2개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나뭇가지 자르는 것도요, 완전하게 안전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요거를 위에서부터 자르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쭉 밑으로 처지면서 이 위에 무거운 부분이 이제 늦게 떨어지면서 사람을 치고 나가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톱질도 밑에를 먼저 3분의 1 잘라놓고 위에를 잘라서 그대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준비를 요걸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을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미리 해서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여기 안전모드 써야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안전조치를 안전대도 해야 되고 위치도 여기보다는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 이것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면서 이게 나무가 넘어가면은 그대로 곱게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무, 통나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발판을 치고 나갈 거를 충분히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하니까 이 나무가, 이 통나무가 그냥 이 발판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발판을 치니까 사람이 붕 떴다가 떨어져 가지고 밑에 들어가 거꾸로 떨어졌는데 또 이 떴던 이 벌판이 사람을 다시 내리쳐 가지고 완전히 현장에서 그냥 이 등뼈 그냥 완전히 다 아작나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위험 대비가 진행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생각을 하고요. 철저하게 안전 조치를 선행을 해 놓고 작업을 해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불감증을 완전히 퇴치하는 이런 이제 마인드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너무 무덥고요. 폭염특보가 이제 간간히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게 그냥 수시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폭염특보 내렸을 때 우리가 그것도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페인성 음료, 탄산음료 같은 거는 오히려 나쁘고요. 그리고요, 이 주류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더우면은 그냥 그 시원한 맥주 한 잔. 그 느낌은 그렇게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게 몸에 들어가서 열 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열이 더 많이 나가지고요. 이게 몸에 그냥 이렇게 감당 못할 체온이 와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요. 그래서 순수한 물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게 뜨거운 날 폭염특보 내린 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를 해야 돼요. 부득이 이제 외부에 이동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시원한 복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를 이렇게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꼭 작업을 해야 될 게 있으면은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오전에 시원할 때 혹은 이제 오후에 좀 이렇게 더위가 좀 누그러진 다음에 그 작업을 하셔야지 한낮 뜨거운 때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요,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내가 감당을 못해서 열이 나가지고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 증상이 온다든지 이 두통, 근육경련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요, 빨리 시원한 데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몸을 식히고 시원한 물을 드시고 하면서 몸을 식혀주고요. 그래도 문제가 이상하다, 심각하다, 이때는 의료기관으로 빨리 가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되게 더운 날 괜히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말이 그냥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언사가 높아지고 막 이러면서 불쾌지수를 옆 사람들한테 막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짜증나고 힘들면 옆에 있는 분도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로 존중하고 내가 이렇게 짜증나는데 저 양반은 더 짜증나겠지. 서로 존중하고 더 말도 따뜻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언사로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다정다감한 소통을 해가지고 이 더위에 짜증나는 거잘 불쾌지수를 이겨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폭염과 장마와 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데 이걸 잘 극복하시라고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세계적인 위인 사례 하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은요, 원래 이분이 양복쟁이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남을 돕다가 이렇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14살 때 양복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양복점에서 이제 열심히 기술 배우고 일을 하다가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학교도 안 다니고 글 공부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결혼한 아내로부터 이제 글씨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글 공부를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꾸준히 해가지고 이분이 혼자 공부를 해서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주변에서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테네시주의 이제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성실하게 문제의 핵심을 잘 다루어 나가는 이 성실함을 높이 평가를 해서 이 링컨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이제 뽑아 세워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암살당해가지고 그 대통령직을 직무 대행을 이렇게 이제 앤드루 존슨이 맡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다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이분이 노예 해방 문제 다루는 거는요,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이었어요.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세계사적으로다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도 해방을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 없이 난 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면은 내 책임하에 일해서 벌어다가 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노예들도 반가워하지 않았고, 그 노예를 부려먹는 농장주들도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소련,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수행하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요 알래스카를 관리하기만 힘들다고 미국 보고 이거 우리 거 좀 사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이 요 미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알래스카를 그때 이거를 720만 달러에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들였는데 이걸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당 전부 다 아우성 쳤어요. 난리 쳤어요.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저 학교도 못 다니고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하는 짓이 저렇게 하는 것뿐이 없냐고 막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기를 여기에 매장돼 있는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돼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뒤늦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지하 광물 자원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 제일의 부자 나라가 되는데 이게 막강한 자원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최고의 결단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헐값에 사가지고요. 이 미국 본토가 아주 그렇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는데 큰 힘이 돼가지고요. 이분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주 순수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훌륭한 일을 한 분인데, 이 어려운 난관, 정말 어렵고 힘든 여건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18살 때까지 글씨를 모를 정도로 학교도 못 다니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내로부터 글씨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하고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고 본인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이런 위인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 이 어려운 난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칭찬 10계명과 이제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행복을 위한 칭찬 10계명. 첫 번째는요. 칭찬할 일이 생겼잖아요. 즉시 칭찬을 해야 돼요. 즉시 칭찬을 해줘야지. 그때는 그냥 머뭇거리다 그냥 넘어가고 한 3일 지낸 다음에 3일 전에 그거 정말 멋지게 잘하셨어요. 이거 효과 그냥 빵점입니다. 칭찬할 일은 그때 즉시 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거 효과를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봤어요. 어떻게 봤나 하면은요.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그 이웃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 옆집에 이제 친구 어머니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내셔서 늘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칭찬의 어마어마한 효과를 일찍부터 알고 계셔가지고요. 우리 이제 친구 어머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 아들 덕신이는 공부하라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본인 스스로 알아서 잘 공부하고 숙제 같은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차차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막 해주세요. 근데 우리 친구는요, 저도 막 늘 어울려 놀고 뭐 똑같은데 그 친구 엄마는 매일 하는 얘기가 아유, 저 왼수 덩어리 그냥 말도 지겹게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죽어라 안 하고 그냥 숙제도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아주 그냥 머리 아프다고 그냥 막 욕을 해요. 그 친구 엄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요. 이제 뭐 해봤자 이제는 딱 이미 욕 먹을 거 다 먹었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칭찬을 들었으니 칭찬 값을 해야지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공부하고 알아서 막 숙제하고 이런 거를 칭찬을 듣고 실행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칭찬할 일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그걸 아주 일찍이 잘 방향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면서 그냥 살짝 그래서 제가 이런 칭찬을 하고 싶다고 쏘곤쏘곤 하는 건 효과가 없고요. 남들이 알아듣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과정 자체를 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진짜 본질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요, 정말 바쁘게 살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는 틈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청소도 하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 다 챙겨가지고서는 갖다 쓰레기 버리고요. 빨래도 그냥 세탁기에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이제 다 돌아가면은 끓여서 착착 널고, 이게 또 다 건조가 되면은 그냥 개가지고, 착착착 개가지고요. 완전히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각지게 그냥 다 이렇게 빨래를 개가지고서는 탁 쌓아놓으면은요. 박수 쳐줘요. 그냥 너무 멋지게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웃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게 청소도 잘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다 알아서 해주고, 그냥 빨래도 얼마나 그냥 잘 챙겨서, 이렇게 그냥 아주 벽돌장처럼 각지게 그냥 개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아주 그림이고 예술품이라고 막 칭찬을 해주면은, 제가 그 칭찬받는 멋에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빼놓지 않고, 그렇게 이제 늘 생각하고 신경 썼다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틈나는 대로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칭찬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칭찬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우리 여사님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칭찬거리 찾아서 해보세요. 계속 칭찬 효과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요,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누구나 다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는 좀 이렇게 이제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잘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적극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잘하는 거를 점점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여기 적극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말 멋지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딱 보니까 우리 덕소빌딩 남강현 소장님은 정말 공부하는 자세가 아주 짱입니다. 1등이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반응해 주시고요. 퇴계원의 우리 최순아 여사님도 보니까 정말 반듯한 자세로 처음부터 한번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덕소빌딩 조명희 여사님 정말 짱입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 잘해 주셨어요. 네, 우리 태계원 빌딩 김용철 소장님 1등입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네,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호응해 주시는 거 그냥 다 이렇게 이제 놔두고 저렇게 꾸벅꾸벅 조는 사람 찾아가지고 오늘 피곤하신가 봐요. 왜 조십니까? 이래 놓으면 이제 그날 교육 분위기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까지 그냥 나 안 졸았는데 이러면서 괜히 이제 신경 쓰이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을 열심히 해주시면 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이렇게 덥고 막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렇게 장마져서 막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 격려하고 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에는요, 긍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긍정에 집중하고 이렇게 이제 부정은 이렇게 이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칭찬을 못하고 너무 그냥 자기를 너무 비하하면서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일하는 게 그냥 하찮은 일 좀 하고 있고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늘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저 거울 볼 때 거울 딱 보면서 아싸 나 요 정도면 예쁘지 않아 해가면서 본인도 좀 칭찬해가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세상 살아가는 보람과 긍지를 이렇게 이제 잘 일깨워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국물이 있는 국이나 찌개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염분 섭취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싱겁게 골고루 이렇게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체력 관리를, 체중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담배는 끊어버리고 술은 좀 줄여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방질 섭취는 줄이고요, 야채를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물론 있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좀 될 수 있으면 잘 가라앉히고 회피하고, 그리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괜히 덥고 짜증나고 누구 미운 사람이 있고 욕하게 되면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짜증을 낼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이 스트레스를 잘 가라앉히고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주변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같이 일해야지, 이 마음으로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이렇게 적정 건강 체질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자, 이제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이 기준의 척도가 됩니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행복하고요, 전혀 감사할 일이 없으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 시작하는데 기분 좋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별 탈 없이 이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하루를 돌이켜 반성하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늘 작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크게 기뻐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건강해지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준비를 해서 섭취를 골고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깊이 푹 개운하게 잘 자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힘써 실천해 주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세요. 취미와 관심사를 잘 실행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흥미로운 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자 했던 그 희망, 이거를 이제 지금이라도 살려서 취미 활동, 관심사를 골고루 이렇게 살펴보시고 실행해 주시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그림도 한번 그려본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또 요리를 이렇게 좀 해본다든지. 저도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제가 잘하는 요리가 한 가지 생겼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이제 잘 맛있게 만드는 거는 라면 끓이는 겁니다. 라면은 아무나 잘할 것 같지만 그게 완전히 그 레시피대로요, 라면 봉지에 있는 그대로 시간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한 온도를 해서 이걸 지켜가지고 아주 정말 맛있게 끓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요리하는 것도 좀 골고루 좀 배워서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 자신감을 늘 이렇게 충족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촌스러운 게 생겼지만 늘 이렇게 이제 미안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자신감 있게 어디 가든지 잘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게 필요해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좋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동료와 소중한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해요. 그리고요, 서로 소통을 잘하고요, 서로 아픈 마음에 공감하고 기쁜 마음에 공감해 주고요,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힘을 합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목표 설정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목표를 좀 힘에 붙이는 목표도 설정을 해서 도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은 더위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그런 보람감을 이게 이제 행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도 보람찬 하루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출근했으니까 또 하루 일과를 해봐야지 어쩌겠어. 숙제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싸!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파이팅! 이런 기분으로 이렇게 이제 축제하듯이 일을 하면은요, 안 다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갈라지나 하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옥 만드는 거 간단해요. 옆에 있는 동료 아주 징그럽게 미워하고 왼수덩어리 삼고 그냥 아유 저 인간 저 꼬라지 언제 안 보고 사나 이러면 그 일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료 이쁘고 참 그래 멋진 동료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러면은 이미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가족을 만나가지고 가족한테 아유 저 왼수덩어리하고 내가 한 집에 살아야 되는겨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집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그 집안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아유 사랑스러운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러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나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료를 예뻐하면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는 미워하는 마음이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동료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우리 천국, 직장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특히 우리 구리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고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제가 구리센터 관내 사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구리센터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센터 가족 만드는데 오늘 우리 긍정 에너지를 좀 잔뜩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리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구리센터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정말 구리센터 최고예요. 제가 구리센터 가족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구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구리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상춘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비와 코, 이제 혹석이 혹여막 겹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실 때 기온 변화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특히 이제 본사 지원으로 전지 작업이 3개 빌딩에서 이제 연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안전사고에 특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 교육 중에 경비와 시설 분야 3개 현장에서 항상 일어나고 평상시에 하는 일이다 보니 이제 그게 눈에 확실히 띄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실수할 일이 있나 한번 이렇게 다시 점검해 주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리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